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 공방입니다. 충북의 뜨거운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두 분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유상용 도의원, 민주당 박진희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CJB 시사 공방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2년 충청북도입니다. 오늘 2022년의 마지막 날. 이 시간에는 2022년 충청북도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올해 6월 지방선거로 새로운 단체장과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뽑히면서 충청북도는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또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오늘 한 해를 돌이켜보면 또 여러 우여곡절들도 많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성장의 발판도 마련되는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분 도의원님들과 함께 올 한해 충청북도를 달궜던 이슈들을 좀 짚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분 다 이제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네. 느낌은 다선 의원의 느낌이긴 하시지만 어쨌든 올해 이제 7월부터 처음 임기를 시작하셨는데 약간 정신도 없으셨을 것 같고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박진희 의원님부터 좀.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정은 큰데 네. 경험은 부족하다는 그 초선의 딜레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의원이 될 수 있지만 준비를 안 하면 정말로 일 못하는 도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부지런히 뛰어다니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각오만큼은 3선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당백해야 되겠다. 소수 야당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그런 각오로 뛰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좀 재미있으셨어요? 아니면 너무 힘드셨나요? 재밌었던 점도 있고요. 네. 힘들었던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수 야당의 서름, 비애, 그리고 거대 여당의 횡포? 뭐 이 정도로. 지금 여대 야소잖아요. 그쵸. 그죠? 국민의힘이 힘들 것 같아요. 28석이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7석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원구성 때부터 교육위원회에 소속되기를 희망을 했는데 이제 그게 좌절되면서 정말로 소수 야당의 비애를 정말로 온몸으로 겪었고요. 이제 그 점이 제일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연말에 그 시민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제 최우수 의원 시상하는데 이제 와우. 저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축하, 상도 받았고 네. 뭐 5분 발언이나 대집행 기간 질의 통해서 도지사 저격수다, 교육감 저격수다라는 별명도 얻었고 과분한 칭찬도 많이 받아서 좋았던 점 그리고 어려웠던 점이 골고루 있었던 그런 6개월이었습니다. 내년에 또 그걸 원동력으로 또 열심히 또 내년에 하셔야겠네요. 더 열심히 해야죠. 네. 네. 내년에 또 더 열심히 하시면 또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떠셨어요? 이 국민의힘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의원님이십니다. 박진희 의원님,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또 최우수 의원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민들 선택 받고 나서 가장 중요했던 게 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많이 느꼈었어요. 우리 각자 뭐 지역에서 처음 당선돼서 보면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지역의 민원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 행정부 쪽, 집행부 쪽에서의 그 행정적인 문제 또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많이 또 걸림돌도 걸리고 또 저희가 직접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가장 마음이 안 좋았었고요. 또 몇 가지 부분들은 또 제가 해결을 해서 또 우리 도민들 그 민원의 당사자들에게 따뜻한 격려도 받고 또 고생했다는 말 들을 때 그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올해도 제 나름대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준비를 많이 한다 교육청 업무를 좀 많이 봤는데요. 교육청 업무를 떠나서 내년에는 또 도청 업무까지도 좀 파악을 해가면서 우리 도민들의 그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시작이잖아요. 내년에 이제 제대로 이제 성과를 또 내면 되니까요. 네, 내년에도 또 기대하고요. 저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해 충청북도를 좀 달궜던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조금 선정한 이슈 위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유상영 의원님께서는 올 한해 충청북도 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단체장도 뽑히고 또 다들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정책들을 추진했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거 있으신가요?
제가 시사공방 처음에 했을 때 첫 네. 방송이 우리 도청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그게 이슈로는 좀 차 생각이 없는 나고, 도청. 예, 그게 이슈로 남고요. 지금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는 이슈라고 한다면은 제가 여태까지 직업적으로나 또 제가 지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 증진 또 건강권 보장에 관련돼서 의료비 후불제에 관련된 그 공약이 이번에 예산까지 세워지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료비 후불제, 예, 우리 가장 김영환 큰 이슈로 보고 지사의 있습니다. 대표 핵심 공약인데 예, 지금 또 약사 출신이기도 하셔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왜 이제 선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의료비 후불제 문제가 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소외계층, 의료와 관련된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료의 그러니까 의료비의 부담을 느껴서 직접적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선 의료비를 지급해주고 그거를 분할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해줘서 네. 아마 이게 전국에서 최초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초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을 정도의 좋은 정책이고요. 이 정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한 대상자가 한 1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12만 명 정도의 의료에 관련된 소외계층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응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대출이기는 합니다. 대출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먼저 선지급을 해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나중에 분할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서 제가 처음에도 얘기해드렸던 우리 도민들의 건강 증진 네. 그리고 또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내주신 데 대해서는 네. 가장 제가 마음속으로도 남고 또 제가 느낄 수 있는 그 현장에서도 가장 느낄 수 있는 정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진심이 느껴지는 것 예,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문제점도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네. 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도 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의료 영유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봐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최초 다른 시도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충북에는 그런 제도가 있다더라 할 정도의 좋은 정책이 되도록 네.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심도 있게 내년 한 해 시범 운영하면서 좀 연구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거기에도 또 그쪽으로도 저도 그쪽 분야에 있다 보니까 충분한 어드바이스를 해가면서 같이 한번 좋은 정책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네, 해보고 잘 안착이 싶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아직 시작은 안 했고 내년부터 초부터 시작이- 이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인 거죠. 네네. 의료비 후불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취지는 매우 좋은 사업인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래요? 도덕적 해이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25억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는 사업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우려점이거든요. 이 사업의 취지는 병원비조차 낼 수 없어서 그 정도로 경제 형편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일단 제때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신용불량자나 연체가 있으면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가 돼요. 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65세 이상이면 경제 형편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자로 해야지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거지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는 제외시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업 대상자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분들이 이 사업의 주요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은행법 때문에 그래요. 네.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법에서는 신용불량자나 연체자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 이게 농협에서 25억을 대출을 받는 건데 연 이율이 6%예요. 연체 이자는 9% 정도 돼요.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만 지출이 되거든요. 우리 사업비 25억에 거의 8%, 10%에 육박하는 금액이 이자 비용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 도지사께서 선거 당시에는 이 사업을 착한 은행을 만들겠다고 그러셨어요. 뜻있는 독지가나 기업들이 출자를 해서 그 기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착한은행 얘기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디서 난데없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어려운 분들한테 급전 돌려서 이 사업비 추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복지제도라는 게 지자체의 형편, 재정 상황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네. 맞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거는 너무 시급하고 과연 25억으로 얼마나 몇 명이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저는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일단은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혹시 못 받지는 않을까라는 우려, 얼마나 또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맞습니다. 우려가 있는데 좀 잘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박진애 의원님은 올 한해 충청북도 어떤 좀 일들이 가장 좀 생각이 나세요? 어떤 이슈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우리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 우리 김영환 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 후퇴 논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시작부터 저격을 하시는군요. 이 문제를 짚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선거 당시만 해도 자체 예산으로 충분하다.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출산 수당, 육아 수당, 뭐 효도비 공약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자체 예산만으로 안 돼서 국비 병행 사업으로 바뀌었고요. 네. 지원 규모도 아주 대폭 축소가 됐어요. 게다가 도지사 공약인데 시군에 더 많이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이런 시랑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청주시랑 지금 합의 안 네. 되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복지제도가 신설이 되려면 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출산 육아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영환 지사는 출산 수당을 일시금 1,000만 원에 양육 수당은 월 100만 원씩 5년간 그래서 총 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출산 수당, 양육 수당을 합해서 1,1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대폭 축소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아직 복지부의 승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복지부 승인을 받으려면 시군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시군에서 동의가 얼마나 잘 됐는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반대하고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복지부에 제출을 했어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5년 동안 1,7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들죠. 엄청 많이 들죠. 이게 출생아 수를 8,200명으로 쳤을 때 청주시에서 60% 이상, 5,000명 이상의 아기들이 청주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는 재정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인지상정. 도지사 공약하는데 우리가 왜 들러리 서야 되냐라는 그런 속내도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때문에 도지사께서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과 잘 협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상향식으로 지시식으로 60% 분담해 우리가 40% 할게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는 이 분담률 조정 관련해서 시군 부담을 좀 낮춰달라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제 지사님께서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네. 제 걱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복지부 심의조차도 과연 거칠 수 있을까? 여러 그래서 가지가 그런 부분이 걱정이 걱정입니다. 되시네. 일단은 현금 공약 축소 논란을 시작하시고 또 그 예산 분담에 있어서 시군의 동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 청주시가 반대하는 상황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복지 관련된 예산이 계속 처음부터 이제 그 김영환 지사님께서 공약이나 이쪽에서 복지 관련된 예산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은 거를 책정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를 느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자체와도 그 기초단체하고도 협의가 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뭐 우리 박진희 의원님이 존경하는 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의 그 공을 따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두 단체 그러니까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어차피 우리 시민, 도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이고 네. 또 그분들에게 복지 예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료비 후불제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예산을 좀 충분히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한 2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듯이 우리 지금 이 복지 관련 예산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23년도, 24년도 가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또 지사의 의지는 강하니까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네. 후년 뭐 3년차, 4년차에 충분히 처음에 약속했던 거에 전체는 아닐지는 몰라도 충분히 좀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반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청주시가 사실 빠지면은 완전 반쪽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되겠죠. 자, 우리 유상영 의원님은 이제 첫 번째 원픽은 의료비 후불제였고 네. 두 번째 픽은 뭔가요?
저희는 두 번째는 그 제가 이제 그 도의회에 들어와서 그 처음에 이제 상임위원회 간 곳이 교육위원회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네.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들어가서 처음에 교육청과 도청이 다 이슈로 거론됐었던 AI 영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도청과 교육청에 다 이슈가 아니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AI 영재고가 말이죠. 예. 요즘에 보면 원래 AI 영재고가 나오다가 지금 최근에 그 예산안에 이제 반영이 된 게 AI 바이오 영재고예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바이오가 붙었고 정부에서는 뭐 그걸 제안했다고 듣긴 했는데 그러면은 AI 영재고에서 이제 AI 바이오 영재고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은 AI 바이오 영재고 안에 바이오 영재고로 바뀌었다 하면 차이가 있나요, 둘이? 둘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네. AI 영재고 같은 경우 아마 교육부 관련돼 가지고 교육부 쪽에서 예산이 잡혔을 건데 지금 이거는 과기부 쪽 예산에서 한 10억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바이오 쪽이 좀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AI냐 바이오냐를 두 개를 같이 명시를 해버렸어요 예산안에. 네. 한쪽으로 명시가 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AI 영재고 쪽으로 가는 것도 아직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 않겠느냐. 지금 관측은 바이오 영재고 쪽으로 거의 가는 걸로 가고 나오던데요. 있지만 그래도 그랬으면 차라리 이제 뭐 바이오 쪽으로 명시를 딱 해서 좀 잡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아니라 AI 쪽도 같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북에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네. 교육청 쪽에서 원하는 거는 AI 영재고 쪽으로 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립식으로 갔으면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난 7월, 8월에 그 도청, 교육청 해서 그 담당자들과 간담회 하고 또 9월 달에 TF팀 구성하는 거 10월에 또 우리 전체 도민들과 또 관계자들과 같이 해서 토론회도 열고 11월에 뭐 또 결의안까지도 내고 했을 때만 해도 계속 AI를 주장했었는데 처음에 도청의 입장이 약간 바이오 쪽으로 있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그래요? 받을 정도로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근데 바이오 쪽으로 가면 국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쪽으로 가면 공립 형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AI가 됐던 바이오가 됐던 영재들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처음에 저희들이 주장하고 또 어드바이스 계속 하고 했던 부분이 AI 영재고로 저희들은 계속 초점을 맞춰서 했었고 또 청와대라든지 각 그 정부 부처에 저희들이 결의안을 올릴 때도 AI 영재고를 해달라고 올렸던 네.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AI 영재고로 갈 거냐 아니면 바이오로 갈 거냐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그 10억이 잡힌 부분도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네.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어느 쪽이 더 우리 따져봐야 지역에 된다? 좋은 방향이냐 하는 거는 거기서 아마 결정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추진은 되긴 예. 하는 건데 아니죠. 어떻게 보세요? 유 의원님께서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아, 거고요. 그래요? 네, 우리 지역은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네. AI 영재고는. 그런데 우리와 광주가 서로 유치를 하려고 경쟁을 했었던 거죠. 경쟁했잖아요. 충북하고 광주가. 그런데 대통령이 지난 9월에 광주에 AI 영재고 설립 관련해서 검토해봐라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걸로 AI 영재고는 광주로 간 거예요. 우리가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가 당장 몸이 다르니까 대통령실로 달려갔다고 하잖아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가서 우리 충북은 바이오가 역점 사업이다. 바이오 환경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한 거예요. 바이오 AI 바이오 영재고로. 그래서 이번에 예산 그 국비 10억은 카이스트 예산으로 확보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인 거예요. 이거는 뭐 바이오예요? 바이오입니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얘기고요. 대신 이제 그동안 AI 영재고를 유치하려고 우리 도내에서도 괴산, 충주, 음성, 진천 뭐 다들 보은까지 유치전이 굉장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AI 바이오 영재고라고 하니까 다들 진짜 당혹감을 감추시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사께서도 대통령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바이오 산업의 메카다, 충북이. 네. 그러면 충북의 바이오 산업 메카는 어디예요? 오송이잖아요.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2030년 목표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카이스트 부설이고 바이오인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 생기겠어요? 당연히 오송에 생기는 게 너무 수순이죠. 네. 지금은 도에서 그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실은
청주시가 그동안 이 AI 영재고 유치에 뛰어들지 않았었거든요. 유치 전에. 왜냐면은 이런 거를 다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AI 영재고든 AI 바이오 영재고든 오송에 설립이 될 것이다는 것을.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유치 전에 뛰어들었던 시군에서는 정말로 허탈하겠네요. 더 허탈한 거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고 오송에는 국제학교까지 이제 설립이 될 마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박탈감이 더 크시고 과연 지사께서 AI 영재고를 AI 바이오 영재고로 방향을 선회한 데 대해서 다른 시군의 어떤 식으로 그 민심을 달랠지 앞으로 두고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또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겠군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 박진희 도의원님 또 두 번째 뽑아준 이슈 듣고 또 이제 거의 저희가 또 시간이 돼서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영환 지사 취임하고 나서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선피아 논란이거든요. 선피아라고 하면 선거 캠프. 그렇죠. 자신의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제 임용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청남대 관리소장님이 직위 해제됐어요. 간부 공무원의 직위 해제, 그것도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직위 해제된 거는 도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의 측근 인사를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기용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수순 아니냐, 포석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굉장히 있어요. 지금까지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무특보, 그리고 충북연구원장, 충북청소년진흥원장 등 지역을 잘 모르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을 계속 기용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남대 관리소장까지 이런 식으로 직위 해제시키다 보니까 과연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또 선피하냐라는 이제 논란과 비판이 있는 거죠. 때마다 이제 계속 인사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에도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주로 낙점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충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대안으로 삼아서 김영환 지사가 제안을 받았던 거지, 김영환 지사가 먼저 뭐 바이오 고등학교를 하겠다, 바이오를 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에서 언론에 소개된 거는 김영환 지사가 먼저 대통령에게 바이오 영재고를 제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서실장인가에게 제안을 받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한 중요한 거는 확실한 결론이 바이오 영재고로 났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 결론은 아닌 거로 알고 야, 이게 있습니다. 동일 사안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나요? 어쨌든. 예. 예. 그리고 지금 선피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지방선거가 됐던, 대통령 선거가 됐던, 국회의원 선거가 됐던, 국회의원은 좀 들어가겠지만 단체장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선피아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 폭이 크고 작고의 문제였었지만 어느 단체건 자기 사람을 주변에 두고 쓰려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듯이 뭐 몇 군데의 대표자들을 능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앉혔다 하는데 충분히 경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기에 전문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경험이 중요한 거는 결국 그 전문성 때문 아니에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부 인사들을 기용하는 거는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고 또 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건 제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동의를 못 해드리는 게, 왜냐면은 그분들도 충북이라는 지역 충분히 알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적을 두셨던 적도 있었던 분들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인사 논란까지. 오늘 인사 논란 한 번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올 한해 이제 충북에서 있었던 여러 또 이슈들을 잠깐 또 짚어봤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데 또 내년에 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저희 시사공방에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CJB 시사공방.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